청소부가 왜 여기 있어요? 서울의 심장, 롯데타워 123층. 한 여자가 작업복을 입은 채 상견례장에 나타났습니다. 강남 대기업 임원 가족의 얼굴이 굽고 식당 안에 숨소리마저 얼어붙었죠. 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남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청소부이 그날 이후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엎게 될 거라는 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처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123층. 발 아래로 도시 전체가 장난감처럼 작게 보이는 그곳에서 저와 도윤 씨의 미래가 결정될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병원 당직 후 겨우 시간을 내 준비한 크림색 원피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평소의 하은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연극 속 배역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하은 씨. 내가 있잖아요. 도윤 씨의 따뜻한 손이 제 차가운 손등을 감쌌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상 침착하고 단호했던 그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갈수록 숨이 가빠졌습니다. 숫자는 올라가는데 심장은 발밑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123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코끝을 스치는 미세한 트러플 향과 고급스러운 피아노 선율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도윤 씨의 부모님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정우석 아버님의 단단한 턱선과 최명진 어머님의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에서 강남의 역사가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렴. 도윤이가 참 예쁜 사람 만났구나. 명진 어머님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눈빛은 제 원피스부터 구두까지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요? 우석 아버님의 질문에 제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금 오고 계세요, 지하철. 일이 조금 길어졌나 봐요. 말을 하는 동안에도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어머니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황금빛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후 시간은 초침 소리만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어머님은 어느 노선에서 일하시나요? 명진 어머님의 질문에 목구멍이 더욱 바짝 말랐습니다. 2호선이요. 강남역 근처에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레스토랑 입구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셨다는 것을.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곳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초록색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형광색 안전조끼와 먼지 묻은 장갑이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상견례의 공기는 이미 무거운 납처럼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어머니 윤정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손은 비누 냄새가 나는데도 당당했습니다. 레스토랑의 웨이터들이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는 사이 어머니는 우아하게 지정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과 시선이 피부를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일을 마치고 오시느라 바쁘셨나 보네요. 도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억지 공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강남역이 복잡했어요. 시위 현장 뒷정리까지 있어서 최명진 어머님의 잔에 들었던 와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경직되었고 정우석 아버님은 갑자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서버가 코스 요리에 첫 번째 접시를 내려놓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하은 씨, 어머님, 혹시 옷을 갈아입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최명진 어머님의 질문은 부드럽게 포장되었지만 그 안에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잠시 빛났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고 정체인걸요. 굳이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테이블 위의 온도는 점점 내려갔습니다. 도윤의 부모님은 어머니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피했고, 대화는 언제나 저와 도윤에게만 향했습니다. 마치 테이블에 4명만 앉아 있는 것처럼요. 하은 씨는 어떤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정우석 아버님이 물었습니다. 대답하려는 순간 최명진 어머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서울대병원 외과 의사라 참 바빠요. 하은 씨도 간호사시니 이해하시겠죠?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음식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식탁 밑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평생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욕을 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도윤이처럼 의사 선생님과 결혼하려면 그에 맞는 품위와 배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명진 어머님의 말은 와인잔 너머로 살짝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바다처럼. 다음 날 도윤 씨가 병원 근처 카페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메리카노 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마치 제 안의 불안처럼 흔들렸습니다. 도윤 씨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마치 수술실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의 그 표정이었습니다. 하은 씨, 어제 일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예감했습니다. 어머님께선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도윤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혼란스러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직업과 계급 앞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도윤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하은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가문의 일이라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무력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격이 안 맞는다는 거죠? 마침내 제 안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도윤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집 뒤에 자수정 광산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청소부라서 부끄러운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은 씨, 그게 아니라 도윤 씨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30년 넘게 지하철 청소하시면서 저 혼자 키우셨어요. 의대 등록금도 생활비도 모두 어머니 손에서 나왔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카페를 나오는 순간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은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촌 오빠 윤태준이었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어머니께서 모든 얘기 들으셨어. 지금 어디야?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정말 사랑했는데. 알아. 집에 와. 어머니와 내가 있잖아.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이 눈물에 번졌습니다. 도윤 씨에게 기대었던 꿈과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의외로 거실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 태준 외에도 낯선 양복 차림의 남성들이 서류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들어서자 갑자기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하은아,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단했습니다.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 존재감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준 오빠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은아,
이제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데. 아니에요, 이모. 하은이가 이렇게 상처받은 이상 알려주셔야 해요. 태준 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었고,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빠는 왜 여기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머니가 입을 열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한빛그룹 회장실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네, 회장님. 아니,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의 맞습니다. 어머니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미화원 윤정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미안해. 너에게 모든 걸 숨겨왔어. 숨겼다고요? 뭐려? 태준 오빠가 서류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한빛그룹 지분 구조라는 제목 아래 가장 큰 비율로 윤정희 회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엄마는 미화원만은 아니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알아온 어머니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자 태준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은아, 이모는 한빛그룹의 회장이야. 하지만 너를 평범하게 키우기 위해 또 네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숨겨오셨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라 하은아. 엄마는 네가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바랐단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하철역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기억, 작업복 세탁하던 주말들, 검은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도윤 씨 가족은요? 태준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우석 이사는 한빛그룹 재개발 사업 파트너야.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왔구나. 다음 날 오전 한빛그룹 본사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의 화창한 아침이 펼쳐졌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차갑고 팽팽했습니다. 정우석 이사와 그의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도윤 씨도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빛그룹 회장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오시는 중입니다. 비서의 말에 모두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청소 도구를 든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초록색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정우석 이사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아, 청소는 나중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 중요한 미팅이. 어머니는 대답 없이 청소 도구를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가장 상석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정우석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빛그룹 회장 윤정희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우석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도윤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우석 이사가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강인했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만났죠. 하은이 어머니 윤정입니다. 도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30년간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이 그룹을 이끌어왔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분들께 작은 교훈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정우석 이사의 얼굴이 이제는 붉게 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제 그 상견례는 테스트였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의 행복을 누구에게 맡길지 확인하는 테스트였죠.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제가 태준 오빠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도윤 씨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는 후회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어서서 회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정우석 이사님, 잠실 재개발 프로젝트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정우석 이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다른 파트너사와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정우석 이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은 씨, 난 정말 몰랐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병원 옥상 정원. 봄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당직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의 수십 번 전화와 문자, 정우석 이사 부부의 사과 방문,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어머니의 정체까지 여기 있었구나. 뒤돌아보니 강민호 선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첫 발령받았을 때부터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 잔의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커피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믿기지 않아요. 30년 동안 알아온 어머니가 사실은 대단한 분이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중 생활을 하시면서 너를 키우셨으니. 민호 선배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웠습니다.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한빛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 모든 것을 비밀로 하면서 도윤 씨는 어떻게 됐어? 민호 선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조금 아팠습니다. 결별했어요. 진심이 아닌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으니까요. 민호 선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누가 진짜인지, 뭐가 중요한지 알게 해준 계기였으니까요. 어제 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셔도 되잖아요. 어머니는 빗자루를 쥐고 있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있단다. 내가 30년간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거야.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미화원으로 그리고 회장으로 살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세계를 모두 품은 채로. 하은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민호 선배의 질문에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진짜 제 모습으로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요. 민호 선배의 눈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어머니의 작업복 차림으로 진행된 한빛그룹 창립 기념식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진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선배와 함께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